예, 예, 그리고 헌법 수호 관련 재정법의 예산 전환 효용,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수수 대표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추계하는데 이거 법이나 제도 바꾸려면 항상 정부나 기획재정부는 뭘 생각하면 뭐니 해도 머니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그 나라로 돌아오기까지 유럽이나 여태 이게 따라 이렇게 흩어져 계시다가 시오니즘 때문에 복귀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굳건하게 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핵심을 가지고 있던 게 금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내란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헌법을 공부하시게 되었어요. 헌법은 개차반이었거든요. 그냥 법률 위반이다 이게 중요한 걸로 생각했는데 헌법을 어기고 위헌을 하고 반헌법적으로 가니까 나라가 개폭망하고 이번에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나서서 헌법을 지키고 수호하니까 또 다시 나라가 그것을 정상화로 되찾아가는 것 우리 모두 좀 경험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 부분이 우리 6.25와 6.25 피해인들 그리고 입양 관련한 아동 거래 여기에서 그 진상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6.25와 6.25 피해인들을 형성시키느라고 나라 돈이 무려 매년 마이너스 10조 10조가 날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표현한 것은 날아간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옛날에 어디서 우세막을 얘기를 했죠. 어느 범죄자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범죄자 가계도를 봤더니 거기서 70% 80% 범죄자로 인해서 100만 원이었던 게 수천억의 국가 비용이나 사회 비용이 발생했다. 이런 전제였는데 지금 여기서 이겁니다. 아동을 뿌리를 정체성을 유전자를 분리, 박탈, 전면 그 다음에 정보를 정지시키면은 국가적 예산은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게 지금 제가 이 추계를 본 거는 서울시 특별시 예산 2024년 그 다음에 2024년 국가 예산 중에 보고 나서 아하 이것들 봐라 돈을 요 따위로 이렇게 썼네 라는 걸 제가 이렇게 서면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아동 고아 그 시설에 있는 고아님 고아 아동 한 명에 300만원 500만원 아니야 어느 지자체는 500만원 1000만원이야 이 상황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느 보육원인데 그 보육원 아동이 30명인데 직원이 20몇 명 이상이에요. 그럼 그게 보육교사든 간호선생님이든 교육을 시키시는 분이든 아니면 그냥 보호해 주시는 분들이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아동당 250, 300 300에서 500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돈에서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겁니까? 그게 얘네들은 고아 아닌 고아들이에요. 유기고아들이라고. 보호출산제요? 이거 만들어 계속. 그럼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장담할게요. 얼마 전에 독일에서 2060년인가요? 대한민국 폭망한 거 영상 보셨죠? 죄송합니다만 그거보다 한 20년 더 빨리 망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고아권익연대나 또 우리 단체들 또 어느 단체에서 이걸 흥미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예산안 보시면 요 근거를 다야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고아가 됩니다. 고아가 돼서 시설에서 돈 들어가죠. 그럼 얘네들이 퇴소합니다. 퇴소한 분들이 20대에서 예전에는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해서 몇 천억의 돈이 들어가요. 서울시에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또 LH 아시죠? 얘네들 집 되게 해줘야 돼요. 경기도에서 약 200억 예산을 갖다가 예산을 준비를 해놨다고 자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미혼 부모들, 미혼모, 그 다음에 한부모, 그 다음에 발달장애 어머니들 자살하고 난리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돈
전장현 우리 선생님들 전투해 가지고 지하철에서 싸가지 없는 이준석 새끼랑 싸우고 그런 분들이 요청하는 돈이 얼마일까요? 불과 2, 3조도 안 돼요. 이게 시사하는 법은 뭐냐? 고아 하나 만들면 죄송합니다만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폭망에다가 개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보냐고. 보호출산제 하는. 그러니까 애새끼가 쪽팔리니까 지난번에 위원하면서 예? 고아들 생각한다고 먹튀해놓고 나서는 잽싸게 후다닥 익명출산제를 갖다가 보호출산제로 둔갑시켜가지고 잽싸게 13명으로 통과시키고 개지랄을 떨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호석 이런 사람 처음에 보호출산제 발언할 때 뭐라고 그랬냐? 입양은 우선한데 입양은 아름답대. 개지랄 같은 소리죠. 거짓말하고 공갈하지 마. 그랬으면 해외 입양, 국내 입양량대가 왜 생기는데? SE 등급이 왜 생기는데? 스웨덴에서 자살률이 입양아동이 4배예요. 이게 유전자를 떠나서 유전자 분리 박탈시킨 그 참혹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제대로 될까? 인류 시민 됐으면 감사해. 밑 빠진 돈이 물이에요. 물붓기라고. 돈 아무리 쏟아부어봐. 500만원, 1000만원 들어가면 뭐해? 이쪽에서 부모들, 어렵지만 미혼부모들, 한부모들, 장애인 엄마 아빠들 내 아동 지키기 위해서 원가정 유지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유전자를 부여잡고 자랑스럽게 시키는 대한민국을 강건하게 만드는 이분들이 개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일어난 입양과 관련한 거, 그 다음에 고아 만드는 거, 이거 다 헌법, 반헌법이고 위헌 조치예요. 누구나 다 얘기해요. 국제인권위원회가 아동의 권리가 어쩌고 아동복지비교법이 우선이고 그래서 뭘 어쩌라고. 국민들요? 대다수 국민들?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위헌이라는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헌했으면 국가 예산이 이렇게 쓰이고 헌법 수호의 법으로 가면 국가 예산이 아름답게 쓰여서 제대로 쓰인다 이겁니다. 지금 6.29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5,100만 인구입니다. 5,100만 인구인데 거기서 주민등록번호 개수는 몇 개일까요? 참고로 해외 입양 20만, 국내 입양 10만, 그리고 시설고아 100만 이상. 몇 만일까요? 주민등록번호 5,100만 개요? 아니에요. 고아원에서 다 만들어지잖아요. 호적이. 출생? 90몇 퍼센트 옛날에 다 출생시켰어요. 국민건강의료보험 돼가지고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한 여성분들의 인적정보는 아직도 건보공단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못 찾아준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조현한 대표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시행령으로 80~90% 찾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지난 공청회 때 유전자, 정보 해야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인격, 개인 인권의 프라이버시라고 개 주접을 떨더라고. 인권이라고 외치는 놈들. 그 새끼들 중에 그놈 중에 어떤 새끼가 애 버린 놈이야. 안 까는 놈이, 공개 안 해놓은 놈이, 수사 안 받는 놈이 그 놈이 범인 아니에요. 맞죠? 맞습니다. 그 얘기 들었잖아. 보호출산제 통과시킨 윤석열 군사반란 맞잖아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징벌 받아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고아원 인연대 앞장서서 탄핵 가장 먼저 앞장섰어요. 다른 시민단체보다. 조윤환이가 그랬죠 그때. 응? 윤석열은 무지했고 김미애는 무시했다. 이 기사를 써도 되겠다. 우리 까봐야 그래 봐야 고아야. 우리는 지옥불에서 염라에서 수라에서 나온 사람들이야. 건드려봐. 그래? 압수수색 해봐. 해봐. 누가 이기나?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현 추세예요. 여러분들도 부지부식간에 죄송합니다만 부끄러운 고백인데 우리 출신이 윗대로 10년 아랫대로 10년의 여자를 낙태시킨 놈이
하답니다. 그럼 그 죄를 누구한테 물을 겁니까? 그 친구예요? 고아가 받은 그 친구예요? 아니잖아요. 꺾꽂이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잘 자라고 있는 나무나 꽃을 뿌리가 있는 걸 갖다 싹둑 잘라요. 거기다 밀랍해서 꽂아놓습니다. 보기 좋으라고. 지금 이거 대한민국이랑 아동복지한다고 사회복지한다고 하는 분들이 꿈꾸는 거. 보호출산제가 그거예요. 예? 보호한다고 일본 새끼들도 을사극약 때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고 빼앗긴 주권과 청구인권, 나의 권리를 되찾아줘야 하는 권리 회복 대상입니다. 그게 유기보아와 그 다음에 입양자분들이에요.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이 유정자법이나 유전자 정보 대조가 관련되면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범죄 현장에서 미제 사건을 들고 싸우고 있는 경찰과 사법부입니다. 아주 쿨하게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거 보시면 쉽게 산수예요. 산수하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전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보고 빨리 이해를 해요. 그렇게 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이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기르는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가. 여러분들 용납하시겠습니까? 세금 내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버려진 아동을 위해서 어떤 놈들이 쓰레기 무단 투기하듯이 아동을 유기해놓고 유유히 사라졌어. 베이비 박스든 뭐든. 근데 그 수습을 갖다가 거대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습을 해야 돼. 대한민국의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세금 내시겠어요? 이거를 제가 왜 이 문서를 해놓고 하냐면 국민들에게 보호하려고. 그래서 이름이 국민들에게 보호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동이 30명인데 보호하야 관리인이 20명 넘어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전제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나? 이 재정이 어디로 가느냐? 부모 찾아주는 데 써요. 고아원에 있었던 사회복지활동하던 분들 이런 업무에 투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혼모 선조제, 선지원으로 통해서 아동을 70% 이상을 안 버려요. 그리고 장애인 부모님들, 발달장애 어머니들 1, 2조 가지고 지금 싸우고 난리 아닙니까? 1조 얼마 가지고. 장애인 예산 떡을 치고도 남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쓰고도 남아요. 이런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유기 수용시설 아동 피해 관련한 권리회복 및 보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결자 해지예요. 헌법에는 뭐라고 했어요? 책임과 의무가 있다. 프랑스인가요? 독일인가요? 아동 하나 낳았어요. 유전자 부모 이리 오세요. 끝까지 책임져. 월급 통장에서 나갑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이거예요.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봐서 아는데 10조 이거 보면은 이 돈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난제, 복지 문제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후과가 오냐면 끝까지 책임과 의무에 의해서 내가 따로 가정을 꾸렸든 따로 살든 혼자 살든 너희가 낳은 유전자 아동들은 자녀들은 네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다만 너희가 어려워? 노동이 불가해? 근로능력이 불가해? 공적 부조로 그때 가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가정법원이나 이런 법원을 통해서 판결이 날 거 아니에요? 엄밀하게? 그러면은 나 정말 길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위탁이 되겠죠. 저희가 전제하는 거는 고아 아닌 고아를 만들면 세금 폭탄만이 아니라 예산 재앙이 온다 이겁니다. 이거는 곧 현실화됐습니다. 지금 자살률이요 15,000명입니다. 조기 무용고 사망이 5,000명입니다. 거기서 진짜 연고 없는 사람들 우리 출신들이 절반이
가까이가 재소자 출신, 절반이 미혼모 출신, 그 다음에 노숙자의 70%, 60%가 우리 출신이래요. 그럼 그 사람들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얘들한테 책임을 물어. 그걸 만든 사람들이 잘못이지. 결자 해지를 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시설 피해와 관련해서 국가는 돈 억수로 들어갑니다. 이 법을 통해서 결자 해지하게 되면 유전자 부모는 확인해도 결자 해지할 수 있어요. 국가는. 또 하나는 국가는 구상권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전국민 의료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처럼 혜택과 수급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보육원에 맡겼어? 당신이 못 키워? 당신의 아들, 딸은 누구누구? 얘 너의 엄마, 아빠는 누구누구다. 그러면 당신도 국가의 일정 부분 돈을 내. 책임을 져. 아,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 낼 맛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하면 이 법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특수 효과는 결론 5조 이상의 플러스를 만든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해외 입양, 국내 입양에 있는 전국에 있는 전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 이분들 부모님 찾아야 돼요. 찾으면 그냥 오십니까? 달러가 같이 옵니다. 기재분 좋아요. 재정이 생기잖아요. 다만 필요한 건 뭐다? 법. 무법천지였던 걸 법을 만들어주세요. 동물보호법도 있어요. 장애인 관련법도 있어요. 그런데 유기고아가 왜 해외 입양, 국내 입양, 아동 관련해서 뿌리와 정체성과 연결점을 끊어버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연결을 안 시켜줍니까? 이제는 도미노가 시작됐어요. 재앙입니다. 1인당 1년 시설 기준으로 1억이다. 형제복지원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18억이 넘겠네요. 18억을 갖다가 100만을 계산해보세요. 아니, 무연고 사망자 2,000명 매년, 자살자의 30%인 2,000명, 4, 5,000명 정도가 20, 30, 40, 50, 60 안에서 운명을 달리하시네요. 한 보육원에서 15에서 30%가 40, 50도 안 돼서 조기 사망하는 사망 교부서를 주는 게 유기고아예요. 이 상태로 간다? 그래요. 60만 명이라고 칩시다. 1인당 18억씩. 국가는 낼 자신 있습니까? 준비됐어요? 안 됐잖아. 안 할 거 아니야. 형제복지원 1심, 2심 다 깨졌어요. 거기에 또 개 주석 뜬다고 상고까지 해요. 그런다고 그게 안 떨어지나? 이미 뚫렸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앙은 우리 눈앞에 바로 와 있어요. 그것도 몇 년 안에. 몇 년 아닙니다. 오늘 이 토론에 이거 하시는 의원님들이나 이거 하시는 분들, 잡는 사람들 나라를 구하는 애국자라니까요. 이거 못 막고 전 국민이 전부 다 우리 100만 명이 다 국가 소송을 들어갈까요? 그거 어떻게 감내하실 건데요? 감내하실 분 있으신가요? 있어요? 노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이 돈을 갖다가 하지 말고 미리미리 법을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결자 해지할 건 결자 해지하게끔 하고, 부담할 건 부담할 거 하게 하고, 원가정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국민인데 너의 엄마 아빠 누구다? 지금은 가정을 못 꾸리지만 너의 뿌리는 누구다? 그러면 용접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덜 죽지 않겠어요? 돈이 훨씬 덜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반박 자료를 내려고 아마 하려면 몇 년 부들부들 떨어야 될 거예요. 이 자료에 이런 거 없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연구해서 며칠간을 반의 예산안을 뒤져보니까 어허, 이것들이 여기에다 숨겨놨네? 기가 막힐 거예요. 한번 보세요. 깜놀하실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예, 이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려면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앙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여 유비무환해 주십시다. 감사합니다.